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입 수능시험 성적표가 어제 경남의 각 고등학교 수험생에게 배부됐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막상 성적표를 받고 보니 최상위권 이외의 경남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급 불수능이란 평가 속에 특히 어려웠다는 국어 영역은 원점수가 내렸습니다. 표준 점수를 통한 등급 구분에서는 1등급이 지난해 128점에서 올해 132점으로 4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등급은 2점으로 점수차가 줄어들고 3등급은 같아지며 4등급과 5등급은 역전됩니다. 최상위권 4%를 제외하면 아래로 갈수록 불수능의 영향이 적다는 것입니다. 수학과 과학 등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에서 최상위보다 중상위 이하가 많은 경남의 학생들은 올해 입시 전략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일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1등급 중후반 이하의 학생들은 매년 표준 점수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 최저 등급은 변수가 됩니다. 경남은 지난해 수도권 상위대학 합격자의 82%가 수시로 합격했기 때문에 수능 비중을 다소 낮춘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수능의 영향으로 최저에서 한두 등급이 떨어져 수시 불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저 등급을 둔 대학은 경남의 국립대를 비롯해 전국 대학의 40%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10% 정도 나오던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올해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능의 강세를 보이는 재수생과 내신보다 정시에 집중한 학생들에게 입시의 문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는 응시생이 올해보다 12%, 7만 명 정도가 줄고 입시 제도는 그대로여서 재수를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대학 입시의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오는 14일 나게 됩니다. 정시 모집은 29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에 60대 대기업 임원 출신인 중공업 전문가가 내정됐습니다. 개발공사 사업의 주류인 토목이나 건축은 물론 지역사회 활동 경험도 없기 때문에 오늘 경상남도 의회 인사검증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해 4,5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경상남도의 핵심 기관인 경남개발공사. 1년 가까이 공석인 사장 후보자에 이남두 전 두산중공업 부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원자력 설비 제조업체인 두산중공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센트랄에서 각각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개발공사 주요 사업은 택지 개발과 공단 조성, 주택 건설 사업 등. 이 후보자는 이 분야에 경험이 없습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기업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개발 과정에 복마전 이루어지고 비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후보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절친한 친구이자 경남경영자 총협회장을 맡고 있는 강태룡 센트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허성무 후보 캠프 상임 고문을, 허 시장 당선 이후에는 취임준비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전문성이 결여되고 정말 정치에 직감적으로 몸을 담았던 분이 오신다면은 이전에 홍준표 도정에서 개발공사 사장님들이랑 과연 차이가 뭐가 있는지.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최측근이었던 조질래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고 박재기 전 사장은 경남도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 서명부 작성에 가담해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경남개발공사. 과연 이 후보가 경영평가 최하위 수준인 경남개발공사를 살릴 적임자인지를 가려낼 경상남도 의회의 인사검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창원시가 침체에 빠진 지역 제조업 부활책으로 수소와 방위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초반 정보기관 유치전에서부터 경쟁 도시에 밀리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대전과 울산 등 광역시와 수소도시 경쟁에 나선 창원시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는 수소특화산업단지 조성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10억 원 규모의 수소 제품 안정성 실험센터 유치를 자신했지만 정부는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소 관련된 컨소시엄들의 전문성이 좀 다른 데보다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에 지리적이나 교통의 전국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거죠. 수출형 방위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신설 방산진흥원 창원 유치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진흥원 설립안이 국회 국방위원들의 의견 대립으로 상정조차 안 되면서 올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립안이 내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방위 여야 간사의 지역구인 김해, 경북 구미시와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창원시는 전국 최고의 방산 인프라와 최악의 지역 고용 위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창원시 대동이 방위산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방위산업에 관련된 모든 그 기업들이 핵심 기업이 창원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창원시가 방위산업진흥원 유치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또 한 번 실패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현행법상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에는 야간과 휴일에 의사가 반드시 당직을 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환자가 치료에 적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어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해 있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당직 의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휴일, 또 다른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속 나왔다고 하자 병원 측은 그제서야 외부에 있는 당직 의사에게 연락합니다.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지역 병원 50여 곳을 조사해 야간과 휴일에 당직 의사가 없는 8곳을 적발해냈습니다. 수영구의 한 요양병원 등 2곳은 아예 당직 의사 자체가 없었고 6곳은 서류상에 있는 것처럼 해놓고 필요할 경우에만 불러들이는 이른바 콜당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야간을 갖다가 기피를 해요. 우선 저희들 야간 선생님들을 갖다가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의료인이 없다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적발된 병원 운영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별도의 행정처분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덜하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서서히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그리 굵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북서 내륙이나 높은 산지에서는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총 강수량은 5mm 내외로 아주 적겠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는 덕에 오늘 추위는 일시적으로 주춤합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모습 보이고요. 낮 기온도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 0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등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이후로도 당분간은 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은 깨끗합니다.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동부 지역이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이 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하동과 사천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내일 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미주 지역 선사로부터 4,1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하만 가야농협이 법수면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준공하고 멜론과 파프리카 등 유통에 들어갔습니다. 항공정비 전문 회사인 한국항공우주서비스가 2019년 상반기 경력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창원대가 국방기술 품질원과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 방위공학 전공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가 민주노총의 고용노동부 창원직청 점거 등과 관련해 한국GM 비정규직 노조원과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 35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고소에 따라 건조물 침입과 퇴거 불응,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 비정규직 지회는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12일부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산만의 퇴적물 중금속 오염도가 해양환경기준의 주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마산만의 퇴적물 내 중금속은 전국 어장 평균 대비 카드뮴은 최고 8.6배, 총수는 최고 4배 더 축적돼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장균이 생식용 기준치를 초과한 굴 생산 해역 15곳 가운데 경남 남해안에서는 마산만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거제시가 서울 종로구 역사박물관에서 전쟁포로 평화를 말하다 특별전을 내년 1월 17일까지 엽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국내외에서 모은 6.25 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 관련 기록물 120여 점이 전시됩니다. 거제시는 내년에 포로 수용소 관련 기록물 6만여 점에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유산 등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도근 사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7일 후보자 신분으로 사천시청 사무실과 사천시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건물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통영시 서호동 서호시장 안 1층에서 불이 나 점포 3개, 75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주산 3,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1층 점포 한 곳에서 불이 난 뒤 옆에 있는 점포 2곳으로 확산해 불이 커진 것으로 보고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